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끼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언제든 놀러와요.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시간이 모자라 다 느껴진다면 매일 야간 개장할게요. 줄을 서 기다릴 필요 없어. 자유이용권을 준비하고, 여기 모든 것이 always 널 기다리고 있어. 입구를 지나 그 나무 앞에 마중 나가서 있을게요. 그곳에서부터 내 손 꼭 잡고 날 따라와주면 돼요. 저기 관람차로 갈까, 당신 위해 만들고 가고, 정원과 내 맘을 보여줄게요. 저 롤러코스터는 어때요? 홀로 지새우던 밤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요. 화려한 불꽃놀이 둘만의 멋진 parade. 나는 당신의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쉴까요? 아이스크림 같이 먹어요. 초코와 바닐라 고민이 된다면 오늘 배추와 사올게요. 귀신의 집으로 갈까, 무서우면 안 가도 돼요. 이 손만 놓치지 말아요. 조금 더 아쉬워 말아. 원하면 뭐든 맞출게요. Always, always be yours.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요. 화려한 불꽃놀이 둘만의 멋진 parade. 나는 당신의 놀이공원. 회전목마 위 아름다운 그대. 예쁜 이마 위 이마 줄게요. 꿈과 사랑이 가득해요.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요. Always be yours. 둘만의 멋진 parade. 나는 당신의 놀이공원. 안녕하세요. 마끼아또 김미라입니다. 백현 놀이공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오랜만에 놀이공원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어땠을지 이렇게 상상이 되시나요? 신나서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사진 찍어달라 내가 찍겠다 이렇게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엄마 입장인 저는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일일이 따라다니기 힘들어서 이렇게 의자만 보면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멀리서 누구야 뭐 이리 와라 뭐 어디 갔냐 저기 너네끼리 갔다 와도 돼 갔다 와 뭐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정말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고되긴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며칠 내내 사진 보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자랑도 하고요. 내가 너무 안 놀아줬구나. 날 잡아서 또 어디론가 좀 놀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뭐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 또 갑자기 추운 날도 있고 뭐 이렇게 날씨가 좀 변덕스럽긴 하지만 요즘에 봄꽃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산책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예쁜 추억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로 생각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음악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청춘학개론 설레임. 설레임 두근거림의 말 그대와 손잡고 이 우산 속에서 느낀 그 떨림 아직 기억해요. 우와. 설레임 날 볼 때 그 눈빛 그대와 손잡고 그 우산 속에서 느낀 그대 눈빛을 생각해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두 손으로 빗물을 받으며 우리 둘이 빗속을 걷다 처음 손잡은 그 떨림을 생각해요. 부끄럼에 빨개진 얼굴 그 얼굴이 두 눈엔 선해요. 두근거림이 그댈 떠올려 내 얼굴도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비가 오는 날도 그대 덕분에 좋아할 수 있어. 우와. 비가 오는 날도 그대 덕분에 좋아지게 됐어. 우와. 오늘같이 비가 내리면 두 손으로 빗물을 받으며 우리 둘이 빗속을 걷다 처음 손잡은 그 떨림을 생각해요. 부끄럼에 빨개진 얼굴 그 얼굴이 두 눈엔 선해요. 두근거림이 그댈 떠올려 내 얼굴도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어느새 그댈 보며 웃고 있네요. 설레임 두근거림의 말 그대와 손잡고 이 우산 속에서 느낀 그 떨림 아직 기억해요. 그 떨림 아직 기억해요. 이야기로 생각한 잔 슈가쌤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가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공원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날 것 같아서 한번 가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집 앞으로 요즘에 나가면은 여기저기 형형색색 꽃이 정말 많잖아요. 네. 정말 자연의 이 다양한 색이 새로 입혀지는 이 계절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금방 또 가니까 즐겨야죠. 하루라도 빨리.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 이 봄과 같이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서 맛과 또 감동이 있을 것 같은 그림책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입니다. 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네. 작가 뭐 이름으로도 그렇고 그림책 제목으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좀 혹시라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구름빵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네,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이 대표작이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이야기될 뭐 알사탕뿐만이 아니라 뭐 장수탕 선녀님이나 이상한 손님, 뭐 나는 개다, 달샤베트 같은 그런 책을 쓰신 아주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그림책 작가이시기도 하죠. 네,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게 뮤지컬이랑 뭐 이렇게도 많이 다양한, 공연되잖아요. 그쵸. 최근에 장수탕 선녀님 공연한다고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저희는 관련자는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알사탕 그림책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인공이 동동이라는 남자 아이가 있어요. 그림책 표지에서는 알사탕 하나를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다 보면서 있는 바로 그 친구가 이제 동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페이지 읽기 시작했을 때 보면 혼자 논대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구슬치기를 하던 동동이가 이제 어느 날 그 구슬이 부족해서 문구점에 가서 구슬을 더 사러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형형색색의 구슬처럼 생긴 이 알사탕을 사게 돼요. 알사탕을 사게 되는데 알사탕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 주변에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이게 꼭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물들도 있는 거죠. 네, 책 스토리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래서 소파에 그런 목소리를 듣게 돼요. 네, 소파 옆구리에 끼인 그 TV 리모컨을 빼달라고 막 아프다고 소파가 막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네 아빠한테 소파에서 방귀 좀 그만 끼시라고 해. 막 이런 말도 네. 소파가 이제 막 하는 거죠. 그 동동이는 그 얘기를 듣고 잃어버린 그 TV 리모컨을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좀 안심이 되고 평소에 안 보였는데 이게 소파 옆구리에 들어가 있었구나. 네. 사이에 껴서. 잃어버려가지고 아빠한테 네. 혼났나 싶은데 안심을 하게 돼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탕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냐면 반려견 구슬이가 있어요. 구슬이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구슬이하고는 이 8년 동안 함께 지냈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구슬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나 봐요. 아유, 보통 강아지랑 대화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러잖아요. 뭐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 너무 아, 대화를 많이 하지 않나요? 애기들 뭐 이렇게 누구야? 하는 것처럼 뭐 먹었어? 이거 줄까? 맛있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네. 소통 자체도 사실 뭐 시도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구슬이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독백을 하게 그런 거죠. 내가 8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처음 대화를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에피소드가 뭐 항상 억지로 이렇게 끌고 놀기만 하려고 했었나 본데 구슬이는 항상 그거를 싫어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동동이가. 그거를 구슬이와 이제 오해를 풀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장면에서는 동동이가 좀 감정 표현이 좀 서툰 아이가 아닐까?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탕을 또 먹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늘상 평소에는 막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던 그 아빠의 마음인데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아시겠지만 뭐 잔소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들 많이 하시지만 진짜는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고 또 잘 되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에서 계속 사랑해라는 그런 따뜻한 그 마음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동동의 귀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빠하고의 어떤 소통을 또 시도해보는 아이 모습. 그리고 이제 다음 사탕을 먹었을 때는 이제 할머니와의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할머니는
동동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동아, 잘 지내냐? 뭐 나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친구들과 어릴 적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나게 뛰어놀고 있으니까 너도 친구들과 신나게 재미나게 잘 뛰어놀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때 얼마나 따뜻했을까 싶기도 그러니까요. 해요. 그러면 좀, 할머니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내시니까 나도 그렇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 아닐까. 어쩜 이 손주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닐까. 얘가 혼자 노는 아이였는데 네네. 좀 이제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좀 의미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더 감명 깊었던 거는 그 다른 거는 사탕 이렇게 빨아서 다 녹아지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거는 풍선껌이 든 사탕이어가지고 맞아요. 사탕 먹다가 풍선 후 불었다가 바람이 슉 빠지면 갑자기 할머니 목소리가 나타나고 다시 후 불었다가 풍선 바람이 쑥 빠지면 또 다시 할머니 목소리가 나타나고 네네네. 그래서 동동이가 결국 그 껌을 그 식탁 밑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너무 귀엽고 네. 뭉클하고 그랬죠. 네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독자에게는 그러니까 동동이의 내면을 알 수 있게도 해주고 또 바깥 세상으로 좀 더 마음을 열면서 이렇게 동동이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따뜻해지고 좀 감동이 많이 있어지는 그런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눈다고 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고 왔는데 그전에는 그냥 되게 좋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되게 감동적인 책이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음악 듣고 이야기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사탕 OST 임재현, 안진영, 유지희 님이 부르셨는데요. 알사탕 듣고 올게요. 마법의 알사탕을 먹고 싶니? 어서 오렴 할아버지 문방구. 마법의 알사탕을 먹으면 목소리가 들리지. 마법 알사탕, 알사탕, 사랑하는 친구 목소리가 알사탕, 귀를 쫑긋 세워봐. 마법의 알사탕을 먹고 나서 아무런 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동동이처럼 해봐. 마법 알사탕, 알사탕, 사랑하는 친구 목소리가 알사탕, 귀를 쫑긋 세워봐. 마법 알사탕, 용기 내서 크게 먼저 말해. 알사탕, 용기 내서 크게 용기 내서 먼저 힘차게 말해봐. 할 수 있어. 들려줘봐 너의 목소리. 마법의 알사탕, 마법의 알사탕. 이게 책으로 봤을 때도 되게 감동이었는데
뮤지컬 사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이 음악만 들어도 그 감동이 같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신나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 스토리의 대략을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 그림책의 묘미는 또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림책의 그림 또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재밌어 했거든요. 일러스트나 그림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직접 작가가 만든 인형과 또 배경 세트를 두고 조명도 한 컷 한 컷 뭐 의미를 넣어서 뭐 후광이면 후광 뭐 이렇게 또 다 생각하셔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들 그런 표정 또 그 자세, 조명 이런 것까지도 다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페이지도 알사탕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우리 옛날 구슬 같은 이렇게 햇볕 반사할 때 맞아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들고 햇빛에 딱 대면서 한눈 찡긋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예쁜 색깔 보잖아요. 네. 약간 그게 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진짜 입체적이어가지고 네. 그림만 봐도 너무 재밌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 구슬 하니까는 그 구슬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작가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 표지에 있는 그 구슬이 약간 핑크색을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알사탕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걸 투명 구슬로 생각을 하셨었대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작업하는 방식에서 그게 조금 바뀐 건데 그게 되게 아쉬우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스페셜 에디션 판이라도 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구슬은 투명으로 하고 싶다고 이런 아쉬움도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정말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신 것도 되게 좋은 면이 있었고요. 또 가장 작가님이 좋아하는 장면이 무엇인지를 어느 되게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작가님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정성껏 촬영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햇살을 받고 이 뒤에서 비치는 그 햇살을 받고 동동이가 서 있는 장면, 그 장면을 뽑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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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라고 나뭇잎들이 인사를 해요. 그게 마지막 사탕을 먹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안녕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하는데 나뭇잎이 동동이를 보고 인사하는 것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안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났을 때의 안녕과 또 헤어질 때의 안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무잎에서는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면서의 헤어지는 안녕일 수도 있겠지만 동동이는 그 나뭇잎을 맞이하는 그런 면일 수도 있잖아요. 작가는 그런 것도 의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때까지도 소통이 되게 안 되고 외로운 아이로도 보이고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도 없이 아빠 살면서 또 유일한 친구 강아지와 지내는 이 아이로 비춰졌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엄마가 등장을 안 하시고 아빠가 설거지 하시는데 이제 아이가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가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빠랑 살고 있고 네네. 할머니도 되게 사랑하는 네. 관계였지만 지금은 안 계시는구나. 네, 맞아요. 강아지 구슬이 아빠와 구슬이와 이렇게 동동이만 사는 가족이구나. 좀 그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보통 동화책을 보면은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좀 일률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구성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님은 그것도 좀 다르게 보고 싶으셨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마가 아닌 다른 양육자가 계시는 가정들도 되게 그쵸. 많을 거고 네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일부러 좀 의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어쩌면 뭐 지금 그림책에서는 이제 할머니도 그렇고 뭔가 엄마도 그렇고 곁에는 안 계시는 그런 이별의 모습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 아이가 봤을 때 떨어지는 낙엽이 쓸쓸함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게 이제 이 낙엽이 또 그 안에서 썩어지고 거름이 되어서 또 다시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동동이에게도 이런 알사탕으로 주어지는 그런 목소리들로 통해서
던가 밑거름이 더 되어지고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저는 그냥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가을 풍경 같은데 이렇게 노란 너무 예쁘게 낙엽들이 그려져 있죠. 뚜두두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 안녕이 뭐 크게 안녕 써 있는 게 아니라 낙엽 잔잔하게. 크기마다 쬐끄맣게 안녕 안녕 맞아. 안녕 안녕 이렇게 맞아, 글자 맞아. 크기도 다르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표현력이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의미를 듣고 나니까 아름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도.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이 그림이 되게 쓸쓸하게 비춰지지 않고 맞아요, 너무 네.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또 자신만의 원칙? 글 쓰실 때 자신만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아이들한테 주 양육자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이거나 혹은 또 잠들기 바로 직전에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에 양육자의 뭐 육아의 연장선이라고 이게 노동이 아닌 정말 이 양육자도 행복한 시간, 책을 읽으면서 양육자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대요. 이야, 그래서 이거 확 와닿네요. 네. 보통 이제 아이들 책 읽어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아이들도 엄마 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들고 오니까 가끔은 좀 힘들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 집안일 다 끝내고 좀 누워서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꾸 책 읽어달라고 들고 오면 좀 힘들고 이거 또 하나의 노동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하게 네네. 되면요. 알았어. 그럼 오늘은 엄마가 엄청 빨리 읽어줄게 하면서 거의 랩으로 저도 막 읽어주려고 하면은 네.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스톱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음.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막 해줬다 나는 그런 맞아요. 그냥 마음의 안도감을 갖고 싶은 건데 그 작가님한테 꼭 이렇게 찔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 확 노동의 와닿네. 시간이 아니라 같이 행복해지는 시간. 네.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이 알사탕 책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꼭 애들을 위한 동화책이 아니구나. 어른들도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이 작가님은 뭐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을 되게 정성껏 표현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그 풍선껌을 식탁에 붙이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왜 또 이걸로 표현을 하셨을까? 진짜 무궁무진한 상상력으로 네. 아이들 안에서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또 생각 아닐까 싶어요. 맞아. 다른 거는 사탕 이제 다 녹아서 없어져서 다시는 이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소파의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강아지는 들을 수 없는데 이 할머니는 특별히 이렇게 풍선껌으로 만들어 주셔서 언제든 내가 풍선껌 불었다가 바람만 빠지면 할머니 네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막 예전에 어릴 적에 뭐 어디다 붙여놓고 껌 나중에 씹으려고 붙여놓는 그런 껌에서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씹으면 할머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매개체가 아직 동동이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게 저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어떤 대상이 있더라도 나랑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진짜 안심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나에게 이런 할머니 같은 존재가 있을까? 누군가 이렇게 목소리를 언제라도 불러서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사물 다 합쳐서 되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내 마음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든 꺼내서 지금 네 마음이 어떠니?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생각났는데 이 작가님은 리뷰에서 어떤 팬분이 올리신 글을 봤는데 팬분이 당신 아들이 지금 자폐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떤 세상과 소통이 조금 힘든 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쓰신 글이 나도 이런 알사탕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마음을 정확히 듣고 싶고 알고 싶어요. 이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멘트에서도 감동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씩은 또 어떤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기가 어렸을 때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말로라고 말로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알사탕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알사탕이 없지만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듣기 위해서 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일기라든지 뭐 그냥 나 혼자 좀 나에게 쓰는 편지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 내가 이렇게 글을 쓴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다면 어떤 대상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누가 알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알사탕은 없지만 대신 뭐 대체할 만한 뭐가 있을지 그 느낌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악 들으면서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서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원슈타인, 캥거루, 유승호와 유현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두 곡 이어 듣고 올게요. 내가 어딜 가던 내게 필요한 건 다 너의 주머니 안에 있어. 정말 소중한 건 물어보기도 전부터 다 나의 주머니 안에. 난 네가 하는 말을 싫어했지. 또 날이 더우면 선크림을 바르시라고. 선크림 챙겨주는 사람은 나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었어. 굉장한 실수가 아닌데 난 네가 지칠까봐 걱정이 돼. 알잖아 난 용서가 쉽지 않은 사람이 불은 도저히 꺼질 기미가. 도망가 캥거루 도망가 캥거루 도망가 캥거루 도망가 캥거루. 내가 어딜 가던 너의 품이 느껴져.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물어보기도 전부터 다 나의 주머니 안에. 난 네가 하는 말을 싫어했지. 일이 많이 늦으면 립글로즈를 깜빡 립글로즈 챙겨주는 사람은 나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었어. 도망가 캥거루 도망가 캥거루 도망가 캥거루 도망가 캥거루. 내가 이렇지 늘 하며 창밖을 내다봤어. 혹시나 하는 맘에 괜히 가방을 열면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물건을 보며 어저께 말없이 바쁜 그 캥거루. 내가 이렇지 늘 하며 창밖을 내다봤어. 혹시나 하는 맘에 괜히 가방을 열면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물건을 보며 어저께 말없이 바쁜 그 캥거루. 내가 이렇지 늘 하며 창밖을 내다봤어. 혹시나 하는 맘에 괜히 가방을 열면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물건을 보며 어저께 말없이 바쁜 그 캥거루.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니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단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니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단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엔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책을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어른들이 즐기기에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열어보면은 이 동동이가 혼자 놀고 있고, 그 혼자 노는 게 친구들은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맞아요. 네. 난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이제 혼자 놀고 있는 장면. 근데 어떤 아이일까 좀 여기서부터 좀 느낌이 사실 좀 오긴 하거든요. 혼자 놀면서도 그냥 난 이게 재미있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요 또래 애들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쵸. 얼마나 왁자지껄 몰려다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한테 문구점에 갔던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었어요. 동동이가 문구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마법 알사탕을 알고 팔았을까? 모르고 팔았을까? 어머, 진짜 궁금하네요. 이게 네. 요즘에 좀 유사하게 비슷한 스토리의 책들 중에서 하나가 뭐 전천당의 뭐 땡땡 가게 이런 책도 있고 또 TV에서도 방영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는 그걸 보거든요. 알고 그래서 팔았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얘도 알고 필요한 것 팔았을 같아서. 같대요.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 진짜 좋은 할아버지인데요. 필요할 것 시리즈가 같아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문구점 가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구슬을 이렇게 네. 슬쩍 건네주면서 이거 되게 좋아, 이거 한번 먹어봐라. 네. 전천당 무슨 야. 가게 그 책이 그렇거든요. 네. 필요한 것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있어지는 에피소드인데 여기에서는 저는 아이가 할아버지가 알고 팔았을 것 같아. 그래? 뭐 얼마 주고 팔았을까? 그런 거 있으면 우리도 막 사고 싶을 것 같잖아요. 네. 저희 아이는
편의점을 너무 자주 다녀서 요즘 시세를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크게 부를 줄 알았거든요. 네네. 1,500원 주고 샀을 것 같다고. 되게 현실적이네요. 보통은 이렇게 마법의 사탕이면은 진짜 몇 백만 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아이 시선에는 그게 시세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웃고 1,500원이면 정말 몇 개를 살 수 있잖아요. 계속 물론 충치는 그쵸. 계속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에피소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소파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재밌어서 네. 우리 집 소파는 그럼 어떤 말을 좀 할 것 같냐. 궁금한데요. 네. 우리 집도 아빠 자리에 앉아서 방귀 좀 끼지 마세요. 그렇게 했으려나? 이렇게 제가 좀 유도신문처럼 물어봤으려나? 그랬더니 아이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자신이 생각하더니 소파에서 앉아서 간식 좀 먹지 마라. 주스가 흘릴까봐 자기 걱정된다. 물도 흘릴까봐 걱정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너무 자주 잔소리하는 말이 소파에서 간식 먹지 마. 뭐 이렇게. 소파에서 간식 먹으면 흘릴 거고 뭐 물도 엎어질 거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소파도 그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엄마가 찔리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저 되게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이 작가가 되게 섬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장면이 그 아빠의 속마음을 이렇게 사랑해 그 전에 뭐 하지 마라, 뭐 내복은 뭐 갈아입었니, 뭐 이런 얘기 쭉 쓰여 있잖아요. 네. 그게 한 페이지. 그러니까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한 페이지가 그냥 하얀 바탕에 글씨만 빼곡히 써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밥 먹었니, 뭐 양치했니, 어쩌고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와 되게 찔리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렇게 들리겠구나. 빽빽하게 끝도 없이 나오는. 근데 이제 듣기 정말 싫어. 네. 제가 하는 얘기들도 거기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써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이한테 하는 잔소리가 맞아요. 이렇게 많았구나. 정말 너무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었던 맞아요. 장면이기도 했어요. 저도 되게 반성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듣기에는 그렇지만 순수해서 그런지 그런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아빠니까 나는 복수를 양치질을 안 하고 잘 거야. 복수가 정말 네. 너무 순수한 복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복수로 안 듣는 척, 못 듣는 척해요. 이렇게 양치하자 그러면 어디 꼭꼭 숨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봐요. 그래서 양치하고 자야지 빨리 와, 뭐 이렇게 하면 듣는 척 안 하고 계속 제가 앞에 가서도 양치했어 안 했어 지금 해야 될 때 아니야 이러면 막 못 들을 척하고 책만 열심히 보는 척을 해요. 그럼 사탕 안 먹을 거야? 그럼 고기를 번쩍 들면서 먹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 사탕을 지금 준다는 게 아니라 귀가 번쩍 들 만한 거 있잖아요. 뭐 백설공주 책 안 읽을 건가 보다 이러면 귀가 번쩍 뜨면서 나 백설공주 책 볼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너 앞에 엄마가 했던 얘기 들렸어 안 들렸어? 이렇게 씩 웃어요. 저희 집도 단계가 있긴 한데 네. 뭐 어느 소아과 가면은 뭐 아무개님 몇 번 뭐 진료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 방송처럼 제가 이렇게 막 장난을 치거든요. 아무개님 근데 막 안 들어. 그럼 이제 나중에는 아무개님 보청기를 하셔야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보청기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이제 물건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요. 아무개님 보청기 좀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좀 장난 유도하면서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수많은 잔소리들을 그렇죠. 아이들은 또 어떻게 듣고 있을까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 아빠가 한 잔소리가 사실 작가님의 남편이 아이한테 하는 말이라고. 네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빠들도 똑같구나. 작가님 집도 특별할 거 없구나. 다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너무 더 일상에서 느껴지는 맞아요. 네. 일들을 그대로 쓰셨기 때문에라도 더 감정이입이 정말 많이 맞아요. 됐어요. 네. 이제 구슬이가 또 반려견이죠. 동동이 반려견. 네, 네네. 그래서 동동이하고 구슬이하고의 그 대화에서는 사실 동동이의 좀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구슬이가 네가 내 말을 오해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동동이가 너 왜 자꾸 날 피해? 뭐 이랬더니 내가 언제? 너 오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맥락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구슬이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는데 어쩌면 동동이가 친구들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담을 쌓고 혼자 노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네.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손을 내밀었을 때 친구들이 뭐 어떠한 이유로 바빠서도 그럴 수 있었고 뭐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놀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거절 한번 당하고 나서는 아, 저 친구는 나랑 놀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구슬이와의 대화에서 보면 어머,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첫 장면에 동동이가 혼자 독백을 하잖아요. 친구들은 혼자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 네. 그래서 자기 혼자 막 노는데 저기 멀리서 친구들은 놀고 있고 아, 그게 얘가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지금 이 생각이 드니까 네, 되게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 너가 나를 오해한 것 같아. 네. 나는 늙어서 그래. 난 아.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러거든요. 구슬이가. 네. 그러니까 동동이가 봤을 때는 그냥 강아지고 뭐 항상 뭐 즐겁게 놀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서 오해가 풀렸잖아요. 풀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이랑 대화를 접목해 봤을 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장면 떠올랐어요. 얘가 강아지가 하품을 하니까 자기가 하품을 하는 게 네가 싫어서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강아지들은 긴장하면 하품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맞아요. 우리도 보면은 음. 우리 아이들하고 만약에 있는다고 상황에서는 뭐 친구하고의 그런 행동에서 아이들이 집에 뭐 와가지고 뭐 친구가 그랬는데 뭐 그런가 봐. 뭐 그래서 자신이 속상해 그쵸.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불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가버렸어. 맞아요. 그런 거. 아. 그러면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지만 그 아닐 친구 수 입장에서는 있거든요. 진짜 뭐 급한 일이 있었다든지 정말. 진짜 못 들었다든지 네, 그런 상황. 네. 그러니까 너도 혹시 이런 거 있을까? 뭐 그 친구랑 이런 때는 어떠면 좋을까? 뭐 대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덧붙이기에 동동이하고 구슬처럼 서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봐주는 시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예, 그냥 여기서는- 혼자 상상을 하고 이게 사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먼저 용기 내서 말을 걸었는데 이분이 좀 약간 차갑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뭐 이러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데 네 무슨 일이신데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순간 얼음 되면서 아 지금 별로 이 대화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나?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건 사인들이 네가 좀 있는 것 오해해서 같아요. 그래. 이런 목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그죠? 그때. 아 그렇네요. 사탕을 하나 먹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네.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기분이 좀 그렇지 않은 거일 수 있으면은 앞으로의 또 소통이 또 문제가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장면도 정말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오해를 풀면서 뭐 후련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또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조금 쉬고 싶었을 때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라고 이해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그쵸.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알사탕을 먹어가면서 바뀌는 대상과 또 그런 소통의 방식으로 점점점 마음이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도 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탕을 먹었을 때의 그 나뭇잎이 떨어질 때의 모습들이 뭐 여러 가지 안녕의 의미가 다양하다고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된 거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혼자 노는 거를 좋아했었고 또 그게 편했을지 모르는 아이가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일지도 모르겠는데 어렴풋이 이렇게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는 그 장면 뒤에 어렴풋하게 또래 아이가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아이한테 먼저 놀자고 손을 내미는 게 바로 동동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사탕이 사실 투명 사탕이었잖아요. 그게 또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탕이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알록달록 사탕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그다음에 얘가 나도 아빠한테 이렇게 까칠까칠한 걸 보여줄 거야 하면서 점점점점 박혀있는 사탕을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장면 얘가 아빠 등을 이렇게 아빠가 사랑해 이 마음이 들려서 아빠가 설거지하는데 등 뒤에 가서 아빠를 꼭 끌어왔는데 보니까 아빠 수염이 그거더라고요.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그래서 이 사탕들이 생김새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맞아요. 그걸 상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와 대화하기 전에 먹은 사탕은 분홍색이에요. 맞아요.
할머니. 따뜻한 네. 그런 이미지. 너무 네. 기분 좋은 분홍색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투명 사탕 얘는 뭘까? 얘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주고 알아줬다면 그 투명 사탕에는 어떤 것든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세상과 다른 사람과 다른 이제 타인과 이렇게 소통에 이제 마음이 열렸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와, 이 작가님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마음의 치유도 되게 네.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마키아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듣고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이나 아니면 색깔로도 표현해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고 얘기 나눴었잖아요. 방금 전에 이제 알사탕이 정말 그렇게 색깔로 표현하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송송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탕을 먹었을 때의 아빠 턱수염과 이미지가 비슷했다면 우리 아이들하고도 사탕을 그려볼 때에 어떤 걸 먹고 싶어, 어떻게 생긴 사탕을 먹고 싶어 해서의 또 그렇게 활동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모양의 사탕, 네. 이런 색깔의 사탕으로도 그냥 너 왜 이래? 하하, 이런 사탕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사탕이 있어? 얼마야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얘기 소꿉놀이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꼭 무슨 마음을 알기 위해서 너 마음은 어때?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뭐 그런 시간이 돼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알사탕으로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 또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시간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끝날 시간 어떻게 딱 아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음 감사합니다. 달에 또 뵐게요. 네. 네. 우리 마키아토 여러분도 이야기로 생각한 잔 재밌으셨나요? 전 사실 이 책 그전에도 여러 번 봤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감동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좀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으로 왁스의 힘내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마키아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건 밤하늘 때문이야. 다쳐도 울지 않는 건 넘어져 봤기 때문이야. 모두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주인공인 것. 이 세상에 나쁜 꿈은 없지. 꿈이 없는 게 제일 나쁜 거니까.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봐. 네 꿈을 위해 힘내. 언젠가 깊은 상처도 무늬가 돼